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방금 NG가 나갔고 녹화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 외에는 경제 지표가 특별히 의미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시장이 조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또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테슬라는 공매도자들이 목젖을 끄집어낼 정도로 폭등을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미 10년 국채의 상승 요게 눈에 띕니다. 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합니다. 코스피 동시효과는 선물 상승률보다 현물 상승률이 큰 강력한 베고데이션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 매도자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또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옛날 같으면 공매도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장 균형을 찾아줄 텐데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불균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장은 초반에 워낙 이 현물이 높게 떠서 출발한지라 처음엔 매도가 나왔지만 장중 조정이 나올 때 현물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서 봤더니 아니 개인이 주식을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이 이렇게 고가권에서 그리고 공격적으로 추세적으로 마감까지 주식을 매수한 경우가 대단히 드문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선물 베이시스는 장중 내내 베고데이션이었는데요. 이것은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한 대신에 선물을 조금씩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었고요. 만기일인 이제 사흘 앞둔 상황에서 신규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닌 기존 포지션을 계속 축소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서 선물을 점심때까지는 매도를 하다가 점심 이후에 눌림 확인하고 나서는 매도를 걷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유리한 가격이 되면 계속 청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이 양쪽으로 옵션을 대량 매수했는데 장중 진폭이 1.5%가 넘는 상황이라서 행사 간격을 2칸이나 오르내렸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다이어트 될 때 이 배수가 나오는 현상이 여전하지만 오늘 개인이 대량 옵션 매수로 사실상 이번 주 옵션 시세는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개인이 옵션 매수의 거래 상대방인 기관들이 양 옵션이 상하단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연기금이 계속 지수 올라올 때마다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축소를 할 때 이 특정 잘 나가는 종목만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를 바스켓으로 골고루 축소하고 있어서 애꿎은 종목들이 이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으로 더욱 언더퍼폼하고 있죠. 그런 개별 종목들은 딱 이틀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옵션 만기 당일 마감 동시 호가 이후로 그런 못 갔던 종목들이 이 바스켓 딜리버리 이슈로 한꺼번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코스닥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코스피 종목, 특히 코스피 200 종목 중 시총 하위 50개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요. 목요일날 옵션 만기 개장, 그 동시호가 시초가에 사서 마감 동시호가에 청산한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이러한 바스켓 딜리버리 이슈라는 이 이벤트 전략은 따라한 사람이 많으면 망치는 전략이죠. 그래서 한번 관찰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이번 옵션 만기는 참 재미있는 구경거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나온 경제 지표는 중국이 11월 수출인데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21.1%. 그런데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밀려버렸죠. 특히 홍콩 장중에 2.32%를 거의 스트레이트로 급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오른 것에 대해서 그냥 쉬어가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또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낮추면서 시장이 쉬어가야 글로벌 시장과 키가 맞춰질 텐데 최근 들어 일부 대형주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정당화하는 거 보면 야 이건 날 잡아서 어떤 식으로든 털리겠구나 싶어서 걱정입니다. 물론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매수세가 멈추고 기나긴 기간 조정이 오게 되면 외국이나 기관들은 이 파생시장을 통해서 기간 조정에 대한 기회비용을 다 찾아올 수 있지만 개인들은 못 참고 손절하거나 또 다른 종목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엔 털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옵션 만기는 여러 가지로 큰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리스크를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럽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유럽 세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10년 국채가 꾸준히 올라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국채가 밀린 이슈가 형편없는 미국의 논판 페이롤과 실업률 때문인데 이걸 다 걷어올렸다? 그러면 해당 논리로 같이 움직인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S&P는 강하게 상승했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른 게 이 부양책이 또 나가리 됐거나 아니면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S&P가 오늘 장중에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장마감 때까지는 거의 이제 보합까지 기어올랐어요. 그러면 이 부양책이 뭐 나가리 된 거 이런 건 아니고 아시아 시장에서 미 10년 국채에 대한 실수요자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유로화도 이 유럽 세션 초반에는 쫙 눌렸는데 한 번 눌림만 주고 스트레이트로 미국 본장 오픈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뭐 독일이 락다운 연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이 통화 옵션 만기 이후 시장이 교통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흔드는 것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유로가 외바닥과 외봉을 만들었죠. 보통 이 외바닥과 외봉은 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바닥과 쌍봉은 추세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죠. 그래서 외바닥이 한번 나오면 외봉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흔들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오늘 별 볼 일 없었는데요. 유럽 증시가 별 볼 일 없는 현상이 지금 거진 3주째 돼가고 있죠. 여기서 하나 팁 드리면 이 유럽 증시 파생 상품은 유러피언 스타일, 즉 만기일에 동시 결제하는 스타일이고 미국 증시 파생 상품은 아메리칸 스타일, 즉 만기 이전에도 내 가격이 되면 언제든지 딜리버리를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유럽 증시는 만약 변동성이 죽기 시작하면 진짜 그 월물 내내 변동성이 죽습니다. 대신 그 다음 월물은 좀 크게 기대해볼 만하니까 앞으로도 유럽 증시는 한 2주 동안은 그냥 그래 너 혼자 제자리 있어 춤춰라 하고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원래 코스피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 월물에서 큰 시세가 나면 그 다음 월물에서는 그러한 시세가 한 달 내내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번은 신고가를 쳐서 그런지 많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 증시는 지금 스터디할 게 많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또 다시 올라온 것은 골드인데요. 12월 시작하고 거의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 상승이죠. 11월 말이 수급으로 인한 언더슈팅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밀리겠지 하고 숏을 치면 내일은 도치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는 숏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일 도치가 나온다면 모레 숏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모레 숏을 친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 골드를 숏을 단기적으로 잡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파운드가 이 주요 이평선들 순간적으로 다 깨고 마이너스 1.6% 조정을 받았다가 장마감 무렵에는 다 기어올라서 마이너스 0.45%로 끝났는데요. 참 이 파운드는 선진통화치고는 변동성이 다이나믹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이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30년 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봅니다. 미국 세션 시작하자마자 나스닥이 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쉬어가는 것 같지만 이 휴식이 끝나면 하나씩 레벨업을 하고 레벨업하고는 그 다음날은 쉬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평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개별 종목 뜯어보면 뭐 그닥 좋은 모습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장이라는 것은 그냥 한 방에 딱 하고 부러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좋은 전략은 매일 뭐 지수를 뭐 단타든 뭐 거래하지 말고 5이평이면 5이평 또는 이런 단기 2평에 근접하게 되면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2평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려서 이게 발산하게 되면 종가에 청산하고 다시 또 다른 종목 찾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물론 이 미국에서 숏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매수 후 청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격도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작은 음봉이 나왔다 하면 그건 위험 신호가 됩니다. 허나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아직 이격도가 벌어진 게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계속 죽여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다우가 마이너스 0.5% 정도 음봉이 나왔는데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다우는 이 전략 안 통합니다. 이 다우는 가격 가중 방식으로 지수를 산정하죠. 그래서 이 전략이 먹히지 않습니다. S&P와 나스닥의 이 전략이 통하니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7.13% 상승했습니다. $641. 와,
어떤 사람들은 오 주여 주여 하고 있을 텐데요. 아무리 이 주여 주여 외친들 공매도자들에게 자비가 돌아갈까요? 이래서 공매도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광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광기, 죄송합니다. 자, 그 외에 이 코로나 작전주로 코로나 작전주 화이자 오늘 2.26% 올랐고요. 나머지 제약주 싸그리 빠질 때 화이자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 날 잡아서 한번 제대로 작전하지 싶습니다. 그 외에 금융주 가볍게 조정받고 뭐 기름 주식들 뭐 오펙 이벤트 실망으로 적당히 밀렸고 뭐 이 정도인데요.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강세 국면이다. 뭐 S&P 조금 밀린 것 같고 뭐 숏 시작이다?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시장 총평합니다. 오늘 다른 거 말고 이 미국 국채 10년물이 싸그리 올라왔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부양책 나가리 돼서 올라온 게 아니고 저는 아시아장이 실수요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은 이거야말로 연준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아닌가 뭐 별 생각도 다 드는데요. 어쨌든 무엇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올해만큼은 야 이거 국채 안 빠지겠다 이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ECB 정상회의와 다음 주 FOMC 이벤트 등을 기다리면서 시장은 계속 쉬어가는데 하락이 아니라 그냥 쉬어가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이 광기를 부리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물 베이시스가 여전히 그 베고데이션 상태, 즉 외국인들이 기존의 선물 매수를 청산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지를 봐야 되고요. 또는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를 하면서 선물을 매도한다. 그러면 선물을 현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시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첫 번째 이슈는 외국인들이 현 선물 포지셔닝을 잘 보라는 것. 즉 현 선물을 같이 계속 사주면 정말 나이스하지만 그게 아니라 선물만 매도를 해서 이 선물이 백오데이션 나온지 그걸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감 동시 효과의 그 만기일 마감 동시 효과의 코스피 200 시가총액 하위 50 종목 이런 거 패닉 바잉이 나온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 관련해서 제가 이 목요일날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마감 시황이죠. 그때 이제 목요일날 좀 시황 준비를 그 목요일날 만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